추수감사절을 맞아 트럼프 당선자가 오늘도 마가 구상을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 구상의 실체와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페이팔 마피아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결국에는 절대 군주가 되겠다는 이 야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현실로 닥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한국은행이 그래도 다행히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말에 찾아온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트럼프 당선자 다시 한번 마가 구상을 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그 시장은 예상에 동결을 끌어봤습니다는 그랬었죠. 우리가 물가도 잡히고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예. 좀 모처럼 좀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그 진심이 통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그 금리를 내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0월 이후에서 연속적으로 내린 게 이제 오랜만이긴 하지만 오늘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현지에서 예. 제가 추수감사에 있을 때는 많은 그 축제 분위기 이렇게 하는데요. 역시 그 트럼프의 야망이 좀 오늘도 강하게 비치는 날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마가 구상을 다시 한번 천명했는데요. 뉘앙스는 상당히 종전보다 굉장히 본인 자신의 탄력성 있게 야망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야망이 드러나죠. 우리 그 김천 PD께서 오늘 굉장히 트럼프 관련해서 추수감사절이 휴일이 증식이니까 예. 특집을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그렇게 야망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 자체는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레드십도 이렇게 달성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지도가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높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집권 1기의 실패를 바탕으로 사실 내각 구성이 20일 만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첫 경제조치도 관세해서 오늘 그 관세 특집 비슷한 예, 그런 거 맞습니다.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내각 구성이 됐습니다는 15명이 되는 부분은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취임 전에는 모든 기관장은 다 교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렇게 절반이 지났습니다는 아직도 예. 기관장 40%를 교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인사 원칙은 메리트 시스템이 아니라 스포일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행정학에서 나오는 인사 원칙이 조직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 메리트 시스템은 전문 공무원제의 중심이고요. 스포일 시스템은 전리품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주에서 보면 한 명이라도 득표율이 높으면 그 해당 주의 선거인 단수를 다 가져가죠. 예. 이게 전체적인 전리품 행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모든 관직은 내년 1월 20일에 취임 전에 사실 그 대부분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각 구성도 그렇고 모든 기관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절대 군주 시대 이게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누가 브레이크를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사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데에는 행정 3부에서 예. 입법부 장악했죠. 상하의원. 그다음에 연방대법원 장악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의 브레이크를 건다면 상원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상원이 과연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나중에 한번 문제가 됐을 때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트럼프 절대 군주 시대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절대 군주가 될 거란 야망 사실 집권 1기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은 국민의 합의에서 뽑아준 겁니다. 근데 야망이 결부될 때는 그보다 위에 있는 절대 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절대 군주 야망 이런 것이 과거에도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집권 1기에는 본인의 우쭐대는 것 하면 노벨 평화상 그런 이렇게 얘기도 야망이 있었죠. 있었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구체화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화됐습니다. 예. 아벨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에 좀 추천 좀 해달라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 군주가 되려고 하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야망이죠. 미국의 그 경제사 보면 대공황에 있어서 극복한 예. 사람이 바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올해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공황이다.
내년에 있어서는 본인 자신이 집권하면 트럼프판 뉴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 다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에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회가 너무 분열돼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 것처럼 분열됐을 때가 남북 전쟁 다시라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마가 구상이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 자막이 이거 돌아가겠습니다는 마가 구상이 매국 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매국 구상은 뭘까? Make American Great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매국 구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게인만 붙여서 마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가 트럼프서 집권 이르게 처음으로 구성됐다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보면 남북 간의 그 갈등 문제를 통합시켜서 미국에서 보면 위대한 대통령이다 하는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예. 이게 매국 의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그 남북 간의 전쟁에 의해서 통일됐습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통화집권 그린백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트럼프의 야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2025 계획에 예.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겠다 하는 구상이 거기 내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꿈꿨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뽑아진 대통령 이상의 야망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 군주다 하는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방금 전에 프로젝트 2025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이 프로젝트 2025가 다시 주목을 또 받고 있고 집필자들 대부분이 백악관 요직을 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측근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내각 구성은 국민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측근들은 백악관 구성은 국민에 비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스위지 와이스를 비롯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트럼프의 야망을 구축할 거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국내 언론 처음으로 프로젝트 2025 계획에 대해서 예, 그랬었죠.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당선 이후에 이 내용들이 지금 속속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집권 2기의 청사진이자 행동 지침의 대거입니다. 이 행동 지침이라는 표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치 재단이 주도해서 당초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이니까 대선 공약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근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약집이 바로 청사진이자 그다음에 행동 지침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기득권을 축소하겠다. 미국 사회에 보면 너무 공무원 조직이 가대됐다. 기관이 너무 커진다. 세금 갖다 쏜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 국가 채무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 공무원 수가 가하고 많으니까 쓸데없이 내가 할 일에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기업인, 그 다음에 사실 머스크도 기업인, 예. 그리고 월가의 출신인 이렇게 벤센트도 전부 금융인, 전부 규제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축소하겠다. 기관 연방 정부 절반을 축소하겠다. 공무원 절반 축소하겠다. 그것이 나온 것이 첫 작품이 결국 정부효율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효율위원회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정부를 축소해야지, 공무원 수를 축소해야지, 시장이 보이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규제가 완화되고 그다음에 규제가 완화돼야지. 규제가 완화하면 사람들이 기업인이 보이니까 기업인한테 활동 제거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하는 미국 사회 청교도 정신을 많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뭐냐? 규범을 굉장히 흐트러진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냐? 청교도 정신을 부활시키겠다 하는 것이 자막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마치 문화처럼 되는데요. 미국은 이거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흐트러졌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뭐냐? 청교도 정신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기업이 뛰어놀고 민간도 뛰어놀고 그다음에 청교도 정신이 불활돼서 각자 역할이 뚜렷하게 부각된다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강하면 그걸 이끌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위상도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이것이 이제 프로젝트 2025 계획인데요. 이 내용을 집필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셀 바우트는 OMA 예산국의 실장이 됐습니다. 돈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브랜드카는 FCC 정보위원회 정보를 장악했습니다. 존 크레리프 CIA군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국가 감시 무력을 장악했습니다. 톰 호프만은 국경 안보 차로에서 국경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기 쉽습니다. 예. 예산도 장악하고 정보도 장악하고 경호도 장악했으니까 이게 트럼프의 절대군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미국사에서 지금 다른 파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가 구상은 전 세계를 또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절대군주 야망도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미국이 위대하다, 스트롱 아메리카를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강하게 해서 뿜어내서 전 세계를 지배해야지 마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트롱 아메리카라는 건 자체적으로 스트롱 아메리카가 올 수가 없죠. 비교 대상에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를 구상을 하다 이렇게 볼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상은 이미 실험됐습니다. 유럽 통합의 의미를 한번 잘 보면 이미 이게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럽 통합은 유럽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가 우리가 을사보호조약이 사실 그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팍스 브리테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자, 이게 갈기갈기 찢어져서는 이게 팍스 아메리카 가는 이런 세계 지배 질서를 유럽 쪽이 기득권을 보호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바로 자제와 사상가에 나와서 유럽 통합 구상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유럽 통합 구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회원국 수를 늘리는 엘라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디프링 단계,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 심화 단계에서 보면 사실 유럽에서는 경제 통합해서 화폐 통합이 경제 통합입니다. 유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 통합을 그래서 주권까지 통합시키겠다. 마지막에는 문화를 통일시키고 가치를 통일시키겠다 하는 것이 유로피언 마니터리 유니언, 그 다음에 자막이 지나가 있습니다는 시청자분을 보고 새로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자막을 좀 다시 돌려주면 제가 영어의 예. 풀네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MU는 유로피언 마니터리 유니언입니다. 약자입니다. 예. 그리고 유로피언 폴리티컬 유니언 EPU입니다. 그리고 유로피언 소셜 유니언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용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유럽에서는 실행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마가 구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자막을 갖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월드를 붙이면 됩니다. 월드 모니터리 유니언. 이게 비트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벤센트가 달러 기축통화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로피언 폴리티컬 유니언을 월드 폴리티컬 유니언으로 고친 겁니다.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디지털상에서는 전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에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상에 헌법이라든가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법과 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 소셜 유니언은 지금 X라든가 XAI라든가 스페이스 X에서 정보를 지배하는 거죠. 예. 그러면 트럼프의 가스라이팅 돼서 아마 이게 우리 김채연 PD랑 같이 얘기할 때 이런 구상이 가능할까 할 때는 공상 영화에서 핸드폰을 전부 장착해놓고 예.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되면 나이트클럽에서 춤춰 하면 춤을 다 추고 그다음에 춤 멈춰 하면 멈추는 그런 영화가 그런 있었습니다. 영화도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영화가 예. 있었죠. 그런 영화가 바로 뭐냐 트럼프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구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월드 마니터리 유니언, 월드 폴리티컬 유니언, 월드 소셜 유니언이 되면 자, 지금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 이렇게 얘기했죠. USA. 예.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 이 용어는 이렇게 니얼 퍼거슨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교수고 지금은 이제 후보 연구소에 예. 여기 가실 수 있는데요. 이분에 의해서 나온 구상입니다.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닐 퍼거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경제에서 완전히 통합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죠. 이런 구상이 지금 트럼프의
마가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절대 군주를 위해서 이 페이팔 마피아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이팔 마피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페이팔 마피아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공식화된 용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을 만드는 창립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15명이다 해서 실리콘밸리 마피아에서 빅테크 업종 관련된 사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어떠냐면 한번 몇 면을 보겠습니다. 피터 필, 팔란티어 요새 그렇죠. 유명하죠. 예. 그다음 맥스 레브친에서 슬라이드 그리고 리드 호프닝 하나하나 중요한데요. 예. 시간이 오늘 좀 방송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링트 퀸 그리고 찰리 허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바로 페이팔 창립에 깊숙이 그렇죠.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페이팔 마피아가 이번 트럼프 정부 2기 때 많이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통령으로 왔던 제이드 벤슨도 바로 페이팔 마피아가 제이드 벤슨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추천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받았을까? 한편은 선거 자금에 전통적으로 주는 월가에서 바이든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슈퍼 비트코인 왕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 사람들이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페이팔 이렇게 마피아를 통해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대선 자금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를 포함해서 이 페이팔 마피아에 의해서 트럼프 대선 자금의 60%를 담당했습니다. 예. 오히려 비트코인의 담당자보다 월등히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의 집권 얘기는 자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벤슨과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 간의 연립정부다. 이런 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요걸 가지고 워낙 미국의 산업계를 주도해 나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페이팔 마피아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군주가 되고 또 전 세계를 만약에 장악하려고 하려면은 화폐 통합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비트코인에 집착을 하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 월드 모니터리 유니언, 월드 포리티컬 유니언, 월드 예. 소셜 유니언에서 보면 뒷단계 월드 포리티컬 유니언과 월드 소셜 유니언은 유럽과 달리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하면 가장 궁극적인 게 첫 단계에 해당되는 사실 기축통화 방안,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 방안 이것을 하느냐 아니냐 차이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비트코인 슈퍼왕국이 그렇게 해서 부각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슈퍼왕국으로 올리면 법정화폐 방안, 리겔 텐더 방안이 있습니다. 예. 그럼 아시겠습니다. 이걸 단독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방안을 내면 페드가 발권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연준이 맡아야 됩니다. 달러 병화한다 하더라도 사실 비트코인을 법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드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걸 안 할 때는 어떨 것이냐 할 때는 자 법정화폐를 안 할 때는 준비자산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준비자산은 리저브 에셋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요거는 뭐냐 통화관리를 위해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금이라든가 IMF, SDR이라든가 여기에 포함해서 IMF를 비트코인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자산 성격이다. 근데 공이 있잖아요. 리겔 텐더든 법정화폐든 준비자산든 페드가 사실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페드가 뭐냐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장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과 서로 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팩트가 어떤 형태로든 반대한다면은 이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 구상도 막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통화 이론을 좀 많이 알아야 우리가 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파월이 2026년 5월까지 꽉 막고 있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왕국이 안 될 것이냐? 할 수가 있습니다. 페드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바로
이 스트래지c 스톡파일에서 전략 비축분으로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전략 비축은 페드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안보와 관련돼서 원유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분야에 예. 이렇게 헌가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드를 배제시키더라도 비트코인을 바로 원유와 것처럼 전략 원유. 그래서 예전에 존 F 케네디 3세가 핵심 자산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전략 자산을 비축하면 요건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를 인하고 파월이 있다 하더라도 슈퍼 왕국을 통해서 그렇네요. 비트코인을 예. 이렇게 충분히 이 실현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짜였다는 것을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뭐냐면 트럼프의 절대군주 구상, 마가 구상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야 되거든요. 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세부적으로 각 주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셔서 뭐 잘 이해가 된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어제도 잠시 알아봤습니다만 트럼프의 화폐 통합을 전 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 중앙은행 구상도 마련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화폐 통합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될지, 그 다음에 달러이 될지 이렇게 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세계로 마가 구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세계 중앙은행 구성을 어제 말씀드린 거죠. 예. 그게 바로 아시겠습니다는, 자, 지금은 페드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탈미국, 탈달러와 탈월가에 의해서 이제 페드가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스트롱 아메리카, 마가 구상 이런 것을 또 이 중심통으로서 글로벌 시그널리즈를 어떻게 느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트럼프판 세계 중앙은행 구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미국의 국채 발행을 강매를 시켜서 과거에는 페드가 아니고 한국은행, 일본은행 이렇게 강제 매입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국 간의 자산과 부채인데요. 주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채국인, 그렇게 보면 부채국은 예. 미국이 더 힘을 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잠시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돈 꾸러 갈 때는 아쉽지만 돈 꾸고 나서 갚을 때는 그 돈 꿔준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돈을 꿔간 사람이 지금 하다, 이런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거기에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그런 상태에서 보면 각국 중앙은행 간의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도 트럼프판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를 통해서 예. 전 세계를 마가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의 독주 체제가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에 있는 트럼프의 절대군주는 미국의 대통령의 단순한 대통령의 이상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